자, 이제 시장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모셨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이 약간 좀 무거웠는데 판단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이벤트 리스크는 조금 단기간에 멈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실 1월, 2월 주식시장 별로 좋지 않았고 특히 2월 하락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나고 나서 보건대 그건 원인이 아니라 계기가 되지 않았나로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됐다. 일단 아직도 진행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냉정한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전쟁 관련주라는 개념은 저희가 쓰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누구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를 보면은 럭히드 마틴 같은 회사들, 이른바 방산 회사들이라고 해야 되냐? 예, 흔히 그렇게 불렸죠. 간밤에 락히드 마틴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네. 락히드 마틴만큼은 아니지만 레이시온이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고, 한국 주식시장 역시도 월요일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었죠. 네. 한화 쪽 계열과 하나 디펜스가 돼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쪽과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카이 그리고 또 LIN X1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또 받는군요. 예, 근데 다만 투자자들이 방산 업체로 투자를 할 때 이른바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보면 네. 이른바 투자는 실적,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방산 관련주들은 정책적인 부분과도 많이 맞닿아 있고 다루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군사 기밀이에요. 네. 당연히 기업들이 그걸 공개를 못하죠,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를 꺼려하는데 최근처럼 서유럽, 동유럽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진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는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국가의 힘이나 국방력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이제 강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 문제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다시 또 오르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제 과거 연도는 좀 하여튼 배럴에 140달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150달러 근처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네. 0달러 근처까지 내려간 적도 마이너스까지. 있죠. 예, 일부 선물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또 주목이 되는 것도 시장의 일부분인데 어떨까요? 이 대체 에너지는? 제가 에너지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에너지라는 게 참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뜨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사실 한국 정부도 그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만 탈원전의 대가로 한국전력이 작년에 무지막지한 적자를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보면은 어찌 보면 탈원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냐? 사실 그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죠. 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다시 시장은 하고 있는데 이게 확 뒤집듯이 하루에 며칠 사이에 그것이 주류적으로 다 바뀔 것이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죠, 분명히. 각국이 또 보면은 에너지 문제에 처한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지만 어떠한 국가들은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들도 있죠. 그런 국가들은 최근에 국제 정세에 오히려 즐거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 가즈프롬, 노드스트림 2 얘기들을 간혹 들으셨을 텐데 러시아의 이제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국영 에너지사와 스위스의 기업이 반반 투자해서 만든 프로젝트 오늘 아침 파산 소식이 전해졌더군요. 직원 100수명이 일시에 다 해고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도 분명히 있고 자, 근데 우리 이제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2월 달까지는 수출 지표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다. 예, 어제 통계청에서 2월 수출입 결과를 발표했죠. 네.
결과 자체는 좋았습니다. 뭐 1분기가 사실 IT 비수기이기도 하고 뭐 영업일수도 평달에 비해서 한 10% 정도 작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불리했는데 반도체의 경우는 2월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이. 네. 그 OLED도 보면은 11개월째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IT 수출주에 한정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대외적인 불안정이 실물 경기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얘기하면은 또 달라붙는 것이 이제 특수가스들입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때문에 그쪽에서 공급받는 특수가스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재고량이 한 3개월치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공급망.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과연 이 공급망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어온 소식은 애플이 이제 자사의 아이폰 판매를 러시아에서 중단하겠다. 네네.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는 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예전과는 다른 부분이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IT 제품을 뭐 만드는 쪽이나 파는 쪽, 사는 쪽도 우리가 어디에 정확히 얼마나 엮여 있는지 뭐 순수하게 발라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네온이나 제논가스를 자체하고서 작년부터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서플라이 체인 리뷰거든요. 네. 뭐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입니다만 그와 같이 계속되는 병행하는 목표가 미국 국가의 안보예요. 미국 국가 경제에서 중국은 어느 정도나 이제 깊이 비중이 들어왔는가, 특히 군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거처럼 냉전 체제 하에서는 미국 제품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이 생각해낸 부품으로만 뭐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뭐 락히드 마틴이 만드는 비행기에 네. 중국 국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태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설사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다고 해도 뭐 한국산 뭐 반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국산 반도체는 순수하게 한국산 원재료만 가지고 만드느냐 그건 아니죠. 네. 사실 중국산, 일본산도 섞어서 만드는 또 부분이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군비 확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도 안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고 네. 서플라이 체인에 우리 우방이 만든 것과 우리 가상의 적국이 만든 거를 발라내려는 작업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2월에 뭐 당신의 주식은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라고 하는 리포트를 한 차례 쓴 바 네, 있습니다만 네. 뭐 아이디어 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은 중국을 선택할 회사인가 미국을 선택할 회사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정리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고 사실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차이나 프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뭐 이게 제가 장기전의 그 영향도 있겠지만 확산이 되는 건 사실 중국과 북한 얘기가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예민한데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편이고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양회라는 거를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다시 한번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내용은 뭘로 볼까요? 일단은 미국은 더 이상 뭐 프로덕션을 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네. 근데 뭐 아까 생산. 생산 자체를 하지 않았던 나라가 트럼프 정권부터 리쇼어링이라는 부분을 시작을 했죠. 자국 내에 들어와서 예. 생산을 해라. 고용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은 리쇼어링이 결과가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거 생산하는 사기업에서는 일단 코스트라는 부분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밖에 그런데
뭐 애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애플은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팍스콘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우방이죠. 네. 미국이 우방을 통해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해도 중국이 러시아의 우방인 이상 러시아는 중국을 통해서 필요한 부품들 대부분을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경제 제재 효과가 반감되죠. 물론 타격은 있습니다만. 네. 과거의 냉전 때는 중국이 현재처럼 세계 생산 기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죠. 음. 미국은 그런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은 미국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이 중국이 하는 생산의 역할을 대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대만 그리고 한국이 생산 기지 뭐 특히 뭐 비메모리 뭐 대만의 경우는 비메모리 한국의 경우는 메모리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각자의 대만과 한국의 처지가 약간은 다릅니다만 이 부분에서 차이나 프리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 뭐 그 부분이 차이나 프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3년 전에 일본 수출 규제를 떠올린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반대 여론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본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왜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반의를 하느냐. 그런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3년이 지난 현재 뭐 일단은 수출 규제 아이템 극복에 성공을 했어요. 그 결과로 보면 한국과 이제 일본의 입장 차이를 보면은 한국은 그 세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이제 국산화가 추진이 되고 있죠. 네.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가스인 뭐 제논이나 이 네온가스 같은 것들 포스코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죠. 예, 사실 그런 부분이 단기간에는 힘듭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작한 게 네. 제논가스가 얘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014년에 뭐 크리미아, 뭐 사실 크리미아는 러시아식 표현이라서 네. 이 부분 표현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 크림반도 전쟁 때 제논가스, 네온가스 수급이 이슈가 됐었고, 뭐 그때는 반도체 업계에 대한 뭐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다만 그 이후로 반도체 업계가 보면 포스코처럼 이제 국내선으로 개발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수입도 우크라이나에서 좀 다변화했죠. 그래서 과거만큼 충격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전적인 리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그 노드 스트림 2라고 하는 가스관,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지나는 가스관 사업이 이제 전면 중단됐잖아요. 뭐 예. 잠재적인 중단, 일시적인 중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싶겠지만 그 내용이 결국에는 잠자고 있던 제조업의 강국 독일을 깨우고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정세의 그 뭐 산업적인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독일의 군비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GDP 대비 1.2%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었고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까지 확장하겠다고 독일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주변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무기를 사야 하는데 그 무기를 싸게 파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이겠죠. 네. 하지만 뭐 이 비싸고 좋은 무기는 미국이고요. 네. 그러면 각국이 어느 나라의 무기를 살 것인가? 어느 나라의 무기를 갖다 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어느 나라 제품이 될 것인가가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네. 1월 말에 이미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31개 기업 수출 규제 이제 언베리파이드로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부분이 보면은 광학, 레이저 관련 기업이고 네. 이번 전쟁을 통해 입증이 됐죠. 그쵸. 제블린.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미사일 보면은 광학 조준경을 통해서 타겟과의 거리를 가늠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일격을 가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IT가 군사 장비에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가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프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볼 수 있는 연관성 있는 기업들, 국내에도 분명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예. 어떤 기업들로 좀 정리가 될까요? 사실 이 차이나 프리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라내기는 힘듭니다만 네, 지금 현 구별해내기는. 시점에서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년 전에 수출 규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차이나 프리 리스크로 부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레이저 광학 쪽은 아무래도 이오테크닉스. 예, 그거는 뭐 2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자, 하여튼 뭐 IT 쪽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내공을 다시 발현을 할 때도 됐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회사의 사정상 오늘까지만 또 출연하시게 돼서 안타깝긴 한데 뭐 다시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카카오페이 증권 리서치 센터 IT 스몰캡 애널리스트 이승철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